이거 뭐라고 말을 하면 매끄러울까? 외워올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안 찍을 거야. 신사역에 위치한 리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핫한 주제인 항노화, 안티에이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주름이나 처짐은 왜 생기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뼈와 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 바깥을 살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는 단단하게 붙어 있고 대부분은 느슨하게 붙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보면 측면 얼굴은 하부와 픽스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처지지가 않는 반면에 정면의 얼굴은 뼈와 느슨하게 붙어 있어서 매우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반면 쉽게 처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끈하고 팽팽했던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부위는 많이 처지고 어떤 부위는 덜 처지고 또 대부분의 부위는 지방이 줄어들어서 더 커지지만 어떤 부위는 지방이 쌓여서 더 풀룩하게 돼서 매끄럽지가 않고 굴곡지게 되는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살은 피부와 피하 지방, 근육, 그 아래쪽에 골막,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피부는 자외선이 노화의 주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이버들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는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의 바로 아래층이 피하 지방층인데 대부분의 피하 지방층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시 볼륨이 줄어들게 되어 얇아지게 됩니다. 특히 광대뼈가 이렇게 있으면 광대뼈 위쪽에 이 관자놀이 부위와 아래쪽 뺨 그리고 뒷거풀의 위쪽, 팔자주름의 아래쪽, 입꼬리 주름의 아래쪽 이런 부위에서 특히 지방층의 볼륨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부위에서는 반대로 상부에 있던 지방 조직이 지지 조직이 느슨해져서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지방이 더 불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부위가 눈 아래쪽, 팔자주름 위쪽 부위라든가 턱선이 처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복용해야 되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의학적인 표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많이 발전하게 돼서 질병들이 예방되고 또 조기 발견 치료되게 돼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오래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아프지 않고 추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건강하고 예쁘게 곱게 늙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항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름이나 얼굴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처진 부위에 살을 당겨 올리는 수술입니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클래식 페이스리프트와 실리프팅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 없이 처진 피부와 그 지지 조직들을 다시 탄력을 되찾도록 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라든가 써마지, 울세라, 더블로, 에어젯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장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장비마다 장단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진피에 약한 열 화상을 입혀서 진피의 콜라겐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피부 내에 줄어든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콜라겐이나 바르는 콜라겐을 애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가장 진피에 좋은 콜라겐을 공급해 주는 방법은 열 화상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인체는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콜라겐을 생성을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 상처 중에서 화상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양질의 콜라겐을 만드는 상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빠르게 덜 아프게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 있고 효과는 오래갈 수 있게 열화상을 입힐까 하는 것이 이 장비를 개발하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들은 대체로 안면 거상술이나 실리프팅과 비교해 보면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재생이 되는 때까지 시간 갭이 있고 또 지속되는 시간이나 즉각적인 효과, 리프팅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팅,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하고 살을 당겨 올려서 남는 여분의 살을 잘라내고 이 절개한 위치에 따라서 봉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냥 당기게 되면 하부와 단단히 유착되어 있는 부위들이 잘 당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5개의 층 중에 2층과 4층에서 층을 따라서 층 분리를 해준 다음에 당겨야지 잘 당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박리라고 표현합니다.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잘 박리를 하는 게 리프팅 수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주위 조직의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되는 속도나 수술의 결과에도 박리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안면 거상 수술이 가장 효과도 좋고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큰 수술이라는 부담감,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적합한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리프팅 수술만으로 많이만 당긴다고 해서 노화에 따른 변화를 다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식 안면 거상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거상 수술 다음으로 리프팅 효과도 좋고 살의 탄력성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리프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페이스리프팅 수술에 비해서 실리프팅의 장점이라면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이 없고 피부 절개 없이 시술할 수 있는 점, 부작용 우려가 적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점, 반복 시술이 가능하고 진핀의 콜라겐 파이버를 증가시켜서 탄력을 더 생기게 해주고 다른 여러가지 시술들과 병행해서 시술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른 리프팅 시술들에 비해서 장점은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당겨주기 때문에 바로 리프팅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여타 대부분의 리프팅 시술에 비해서 효과가 강력한 점, 리프팅 장비들은 대개 여러 번 시술해야 되는 반면에 실리프팅은 한 번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이 실리프팅의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의 단점이라면은 리프팅 수술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약하고 또 효과의 지속 시간도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팅 효과를 높이고 지속 시간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다른 시술들과 같이 병행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창활한 수술 방법이 관자놀이 거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실리프팅은 실의 시작 위치가 귀 높이 정도의 피부에서 적당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실이 들어가서 볼 쪽 팔자주름에 처진 살을 최대한 이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실리프팅의 목적입니다. 끌어올린 살을
여분의 살을 제거하지 않고 이 위치까지 끌어올리기만 하다 보니까 리프팅의 효과가 좀 부족한 편이고, 많이 리프팅이 되게 된 경우는 또 이 광대 주위 부분에 살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의 부족한 효과나 이 광대 주위가 불룩해지는 현상들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노출되지 않는 두피 내에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적당한 양의 처진 피부를 잘라내주는 관자거상 수술을 같이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자놀이 주위에는 많은 혈관이라든가 표정을 짓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고 있어서 이런 신경이나 혈관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볼 수도 있는데, 수술 경험이 많고 해부학 지식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흉터가 머리카락에 의해서 가려지기는 하지만 두피에도 흉터를 최대한 적게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두피 모근에 평행하게 절개가 들어가서 모근을 속에 남기는 방식으로 피부를 절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흉터에서도 머리카락이 나게 돼서 땜통 자국이나 이런 거를 직접 헤집어서 찾아봐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흉터가 남지 않게 됩니다. 관자놀이 거상 수술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실리프팅과 병행해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수술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히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더 편하게 수술 받으시려면 수면 마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마치면 잠깐 회복 후에 기가를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꺼져를 붙이거나 붕대로 싸매는 드레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티나지 않고, 수술 다음 날에는 바로 세수 화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붓기나 멍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샴푸는 3일째부터 하시면 되고, 머릿속에 실밥은 2주째 정도에 제거합니다. 그러면 관자놀이 거상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프팅만 하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 상단 정도까지만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당겨주는 정도가 제한이 많은데, 관자놀이 거상을 병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위쪽에서 한 번 더 당겨줘서 실리프팅의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피 조직은 다른 일반 피부에 비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 클래식한 페이스리프트 수술처럼 많은 양의 두피를 잘라내고 리프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식 페이스리프팅 수술과 비교하면 붓기나 멍,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회복이 매우 빠른 장점이 있지만, 효과나 지속 면에서는 클래식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실리프팅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안티에이징에 관한 여러 시술이나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진 부위, 처진 정도, 양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직접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는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시술을 병행하면 좋을지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